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슐린 수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살이 찌는 원리인데, 위거비는요, 먼저 식전부터 이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도 추가로 인슐린 수치가 더 올라가지 않고 그 혈당을 바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어때요? 혈당이 떨어뜨리면 지방이 오히려 지방이 찌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인슐린도 빠르게 소모가 되고, 그러면서 지방 분해가 된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혈당이 들어오는 걸 바로 막아버리냐, 아니면 뒤늦게 인슐린이 나오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냐, 이게 큰 차이라는 거죠. 그 원리를 좀 이용했던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보시면, 자, 당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슐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배웠는데요. 인슐린이 가장 아까 초기에 말했을 때 당뇨하고 가장 많이 연관됐다고 했어요. 자, 제 1형 당뇨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아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췌장이 선천적으로 손상되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췌장이 손상돼서 더 이상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인슐린 주사를 놓죠. 그렇죠? 1형 당뇨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형 당뇨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당뇨예요. 후천성 당뇨.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결국 당뇨 판정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거의 2형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 3형 당뇨가 있어요. 최근에 과학계에서 밝혀진 당뇨예요. 3형 당뇨. 어떤 걸까요? 아시는 분? 들어봤을 텐데. 제 3형 당뇨.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전 강의에서도 아마 했었어요.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물이네. 자, 제 3형 당뇨가 뭘까요? 이거 과학계에서 최근에 많이 발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 심해. 자, 제 2형 당뇨까지는 아까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그 원리가 맞아요.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고혈당하고 고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뇌는 당을 좋아한다겠죠. 뇌는 당을 주 원료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뇌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뇌세포에서 계속해서 저항성이 생기니까 뇌세포가 어때요? 인슐린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당을 쓰지 못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 원인이 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결국 지금 과학계에서 이게 지금 최근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으니까 아마 공식적으로 이제 그 FDA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 치매도 당뇨 있는 분들이 빨리 온다. 훨씬 더 많이 오고 자주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것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서 당뇨를 그냥 놔둬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치매 아닌가요? 그렇죠? 병 중에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그 과정이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만나는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좋아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빠르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혈당 스파이크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아까 탄수화물과 당류를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혈당이 높아지는 걸 잡는 게 인슐린 수치를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당이 가장 많이 높은 거는 탄수화물이고, 단백질 지방이 거의 혈당을 최소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방 대사는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지방 대사라면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면, 일정량 이상의 낮게 되면 이 지방 대사가 켜진다고 했어요. 아까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쵸?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가 되면, 근데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려면 혈당이 낮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혈당이 낮으면 남은 당은 다 지방으로 변환시켰으니까 우리가 당을 먹지 않는 이상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방 대사가 서서히 켜지기 시작한다고요. 인슐린 수치가, 그러니까 혈당이 낮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이 지방 대사가 켜지게 된다고요. 자, 지방 대사는 어떻게 켜지냐? 지방 세포에서 지방 분해가 일어나게 돼요. 자, 지방 분해가 일어나면 그 중에 하나인 지방산이 세포에 들어가서 다시 에너지 ATP로 만들면서 소모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방 대사의 과정이에요. 쭉 가자. 지방 세포에서 지방 분해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했죠? 일단 혈당이 낮아야 된다. 인슐린 수치가 낮고 낮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때요? 혈당이 낮아야 된다. 혈당이 낮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지방산이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 세포 속에서 이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 대사 과정, 이 대사 과정도 아까 탄수화물 대사처럼 이 대사 과정에서도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지방이 잘 분해되는 사람, 그러니까 분해되는 시스템, 내 몸에서 다시 그게 이 지방이 에너지로 잘 소모되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동시 이루어져야 이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나는 탄수화물 별로 안 먹고 당이, 그러니까 혈당이 높지도 않아. 그러면 인슐린 수치도 낮아. 근데 나는 살이 안 빠져. 뭐가 문제일까요? 대사. 그분은 지방 분해까지는 잘 이루어진다고 치면 돼요. 근데 결정적인 이 지방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로 변환된 이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지방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남은 지방을 세포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또 지방 세포 안으로 되돌아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적게 먹고, 그러니까 아줌마들 보시면 살이 찐 아줌마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걸 느끼고 나서 되게 적게 먹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먹지도 않고, 근데 그분이 살은 안 빠져. 왜? 이 지방에 대한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우리는 이것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볼까요? 저희 TRM가 이것들을 전부 다 좀 아우르는 전부 다 해결하는 그거에 있는데 그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지방 세포에서 지방분해가 일어나는 지방분해가 일어날 때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을 안정시킬 때 가장 많이 우리 TRM에서 하는 애가 혈당 엣지. 그렇죠? 혈당 엣지. 그러니까 혈당 엣지를, 그러니까 지방분해가 안 되는 분들은 혈당 엣지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 가장 좋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비만이나 당뇨나 당뇨 전 단계를 앓고 있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지방 대사가 우리 몸속에서 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지방 대사를 강제로 켜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점프 스타트. 점프 스타트 윈이에요. 점프 스타트 윈은요, 지방 대사를 강제로 켜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 스타트 윈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다? 아침 공복에. 식후에 먹는 점프 스타트 윈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인슐린 수치가 이미 나와버린 상태에서는 점프 스타트를 아무리 먹어도 지방 대사가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 이거는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그날 아침에 몸을 지방 대사가 켜지는 몸으로 계속 얘가 바꿔주는 거예요.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에 드시기 가장 좋고요. 자, 혈당 엣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 세포에서 지방 분해가 날 때 이렇게 저희 제품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쉐이크예요. 쉐이크 먹으면 혈당은 많이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슐린 수치도 안정적으로 나올 거고,
문제는 이 쉐이크는요, 이 에너지 대사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에너지 대사, 이 지방산이 에너지로 변환할 때 여기 안에서는 세포 안에서는요, 이 지방산이 뭘로 바뀌냐면 아세틸 코웨이로 바뀌고요. 이 아세틸 코웨이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다시 ATP 에너지로 바꿔요. 이때 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이게 한 바퀴 순환되는 이 사이클, 예전에 그림에서 자꾸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뭐가 문제냐면요, 이때 삐곤. 이 미네랄이나 미네랄. 그 다음에 비타민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안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대사가 넘어가는 과정들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지방산이 아세틸코이가 에너지를 발현되는 과정이 수십 단계가 있어요. 그 수십 단계마다 나오는 산이 여러 산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첫 번째로 여기서 이 단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젖산, 그다음에 뭐 피부르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요. 자, 젖산은 운동할 때 나오는 그 우리 몸의 노폐물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는데 지방산에서 아세틸코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발생해. 제대로 된 영양소가 없을 때 중간 단계 이 젖산에서 머물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속에 젖산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가끔씩 밤에 쥐가 난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쥐가 나시는 분들, 이 과정 에너지 대사에서 지방산이나 당이 아세틸코이로 변환되지 않는 거예요. 그 중간 유기물인 젖산의 머물고 있는. 함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그걸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된다? 빼도. 오버드라이브도 좋은데요. 저희 라이프팩 옵티멀. 옵티멀이 가장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달 할 때 이걸로 드시면서 많이 해결하셨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러니까 신경세포 전달 물질이 잘 안 돼서 쥐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젖산이 몸에서 많이 생성되면서 이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젖산이 많이 생성되면서 쥐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라이프팩 옵티멀을 꼭 주시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각종 이런 산들이 많아질 때 이 산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기내병원을 가시면 그 사람의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에너지 대사에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기내병원에서는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성분들을 계속해서 처방해 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재미나이를 통해서 그 성분들을, 그러니까 기내에 처분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그 처분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저희 라이프팩 옵티멀에서 이 성분들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으면 라이프팩 옵티멀을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TRM를 드실 때 이분이 살이 빠지다가 안 빠져, 또는 약간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라이프팩 옵티멀을 같이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다. 그렇죠? 추천. 그러니까 TRM만 들어가지 말고요. 물론 엘리먼츠도 괜찮습니다. 근데 훨씬 더 옵티멀이 이번에 성분 보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옵티멀이 비싸다 하면 엘리먼츠로 하셔도 돼요. 예? 예? 유스펜은 더 괜찮죠. 유스펜은. 예.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도 잘 안 빠지는 분들이 있다. 나 적게 먹고 소식하고 내가 혈당 관리 잘 했는데도 안 빠지는 분들이 있다. 그분은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때는 라이프팩 옵티멀이나, 그쵸? 유스펜이나 엘리먼츠나 이거를 드셔주라 이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용량을 좀 더 강하게 많이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면
지방을 분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아까 말한 TRM가 효과가 훨씬 더 100% 빨라진다는 거고요. 주요 그 혈당 지수 식품 종류는 뭐냐면 혈당 지수가 낮게 유지되는 식품들이에요. 근데 현미, 보리, 키노아, 통밀빵, 메밀면 이거는 사실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추천하지 않아요. 예. 혈당 지수가 낮긴 낮아도 언젠가는 오를 만큼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추천하지 않고 저건 이제 젠나이가 만들어준 거니까 채소나 단백질이나 간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TRM이 하실 때 TRM이 저희 식단 관리 짜주실 때 저걸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훨씬 낫다 이거죠. 저녁도 괜찮아요. 대신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내려가고 인슐린 수치도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드셔야 되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실 때는 점사토유는 아무리 먹어도 그 효과가 지방 대사를 얘는 직접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지방 대사가 켜지는데 이 신호를 얘가 이 점사토1의 그 성분이 바로 지방 대사를 켜지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사실. 그쵸. 인슐린 수치가 제가 아까 인슐린 수치가 정상이라면 어느 정도 정상 시간 떨어지는 수치가 3-4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3-4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인슐린 대신 잘 보셔야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최대 2일까지 가요. 2일. 인슐린 수치가 안 떨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저항성이 심한 분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시간보다는 높겠죠.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저항성을 갖고 당뇨나 당뇨 전 단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인슐린이 떨어지는 이 수치가 엄청 낮아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분들은. 예. 그러니까 그 수치가 밤 사이에 인슐린 수치가 뭘 안 먹었으면 다 떨어질 거니까 아침에 가장 좋다고. 근데 아침에 사실은 공복에 먹으면 좀 약간 울렁거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쉐이크였어요? 쉐이크도 괜찮습니다. 네. 같이 먹어요? 아니 쉐이크는 근데 그러니까 이때 점프 스타트 유인을 좀 더 도와주는 게 저희가 같이 하는 게 소금물이거든요. 네, 소금물은 이 지방 대사든 탄수화물 대사든 대사를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활성화시켜줘요. 왜냐면 세포가 이렇게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나가고 할 때 이 세포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 삼투압 방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트륨과 칼륨의 뭐 전이차라고 해서 이걸 서로 이용해서 영양소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게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소금물에 점프 스타트. 네. 소금물 먹고 점프 스타트 먹고 이게 하면 가장 좋죠. 프리워크아웃이요? 근데 프리워크아웃이 혈당을 조금 올리는 경향이 있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아침부터 사실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침부터 그래서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는 건 금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침부터 혈당이 높아지면요 하루 종일 혈당이 계속 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혈당이 좀 낮아지는 거. 프리워크아웃이 생각보다 운동 전에 상관없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 혈당 높아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운동할 때 저도 막 혈당이 200 넘어가거든요, 항상. 왜냐면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우리 몸에서 강제로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혈당은 인슐린하고 영향이 없어요. 왜? 운동할 때는요, 인슐린 없이도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RM 하실 때 운동하면 효과가 엄청 좋아요. 부스트 되죠. 왜? 인슐린이 없어도 당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또 다른 별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사람은 아침에 점프 스타트 공복을 먹으면 안 되는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을지 모르겠지만 수치가 그렇게 높아도 먹어요. 그 당시에는 공복이니까 인슐린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루 중에 제일 낮을 때니까 그때밖에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먹어야
지방대사를 잘 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식단 관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백질과 지방, 이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단은 제가 천연 고기라고 했어요. 천연 고기면 다 상관없습니다. 가공육 아니고. 근데 여기에 탄수화물을 밥이랑 아예 끊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이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대사가 안 켜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안 되고 공깃밥에 2분의 1만 하루 전체에서 공깃밥의 2분의 1을 드실 수 있게끔 식단을 짜주시면 가장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단을 짜주시고요. 두 번째 티알미 대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장 관리예요. 그쵸? 장이 나쁜 분들은요, 특히 뭐 먹었을 때 가스 차고, 그 다음에 뭐 먹었을 때 뭐 염증 생기고, 또는 포만감이 너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뭐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또 가미성 대장염이 있고, 장누수 증후군이 있고, 이런 분들은,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이 영양소 자체가 흡수가 안 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장에 대한 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티알미 하신 분은 티알미 들어가면서 첫 번째가 라이프백 오티멀 넣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장에서 그렇죠 메타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 이걸 체크해 주시는 게 좋죠. 자, 이 저포드맵 식단은 뭐냐면요, 포드맵이라는 게 우리 장에서 오래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분이 그러니까 장이 안 좋다고 항상 말하는 분이다. 그러면 저 포드맥 식단을 항상 보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그분은 장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화되는 식품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장에 오래 머물수록 그 장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염증이 많이 발생하니까 빨리 소화되지 않는 음식 뭐예요? 밀가루, 사과, 배, 우유, 양파, 마늘. 특히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장에서 빨리 소화가 안 돼요. 밀가루도 마찬가지고요. 우유도 마찬가지고. 양파,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늘이 건강식인 줄 알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식이죠. 근데 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마늘은 되게 치명적인 염증 유발 식품이에요. 마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포드맥 식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자가 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설사를 좀 자주 하신다. 맨날 가스 차신다. 그다음에 소화가 좀 잘 안 되신다.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장이 예민한 분이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야채 많이 먹으라고 하면 그분은 그 야채에 뭐가 있어요?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가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장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 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에서는 계속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네, 대사 자체가 염증 물질이 이 대사 자체를 가장 계속 방해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대사 물질이 가장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메타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해야 되고 저포드맥 식단을 꼭 해주셔야 된다. 자, 세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을 1순위로 놓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기능의학의 의사분들이 수면을 1순위로 놓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 말은 동의하는데 일단 숙면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깊은 잠에 그것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수면할 때 나오는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체지방을 가장 많이 연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녁 식사 이후에 혈당도 내려가고 인슐린 수치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 대사가 켜지겠죠? 그때 나오는 이 성장 호르몬, 밤에 잘 때 나오는 이 성장 호르몬이 지방 대사에서 지방 분해를 가장 많이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잠잘 때 살이 제일 많이 빠진다는 거죠. 아침 일어나면 몸무게 쟀을 때 가장 많이 살이 빠져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대신 7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만약에 수면을 잘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때요? 그 다음날
코티졸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죠. 또는 스트레스를 내가 받게 되면 코티졸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죠. 이 코티졸 호르몬은요, 이 코티졸은 아까 말했죠. 혈당을 높여주는, 저혈당일 때 혈당을 올린다. 높여주는 호르몬이라고. 예, 혈당을 높여줘요. 올린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혈당 당연히 인슐린도 많아진다. 예, 높아질 수밖에 없죠. 밥을 먹지 않고 굶었는데도요, 만약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인슐린 수치가 몸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이유 때문에. 혈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내 몸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이어트에서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과 스트레스가, 그거는 그러니까 대사 가서 이야기해 보시면 그분이 수면을 잘 자고 있는지, 그러니까 장에 이어서 수면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잘 자고 있는지를 체크해 본 다음에 수면에 문제가 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네, 나이타임 꼭 넣어줘야 되고, 나이타임 한 달만 먹어봐도 수면 습관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이타임 넣을 때 꼭 여러분들 필캄도 같이 넣어주세요. 왜?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는 이미 코티졸 호르몬이 높아진 상태이고, 그 코티졸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돌려면 필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타임 하나만 넣지 마시고 필캄까지 꼭 같이 넣어서 한 달 안에 그분 수면 습관이나 스트레스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TRME 하실 때 들어가시면, 식단 관리하고 이 세 가지만 같이 하고 들어가시면, 사실 운동하지 않아도, 운동하면 가장 좋지만 운동하지 않아도 살은 지방대사가 켜지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코칭하고 이렇게 식단을 짜드리고 했던 분들이 다 이 원칙에서 거의 대부분 그분하고 상담한 다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루 3끼 다 꼭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3끼를 꼭 고집하시면 3끼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시되, 2끼를 먹어도 괜찮다 하신 분들은 2끼만 그냥 해주세요. 점심 저녁. 아침은 그대로 굶어도 괜찮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쵸? 왜? 인슐린 수치가 인슐린 수치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지방이 가장 적게 나오지만 공복일 때가 아예 안 나오니까 인슐린 수치가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정적인 공복 시간을 훨씬 더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하루 2끼를 마치는 게 추천하고요. 2끼 추천할 때 만약에 점심 식사를 식단을 설계할 때는 쉐이크 식사를 식사 전에 바로 드시게 하세요. 쉐이크 식사를. 그리고 나서 일반 식단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하고 아까 지방 식단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쉐이크에서 먼저 빈속을 채우기 때문에 일반 식사가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녁도 일반 식사 만약에 추천하게 되고, 그러니까 3끼에서 2끼를 드실 때 그 2끼 식사 중에 한 끼는 쉐이크를 식전에 꼭 드시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중간에 간식이 문제잖아요. 그 배고픔이 처음에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배고픔을 잘 못 이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간식을 추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간식이 절대 혈당을 오르지 않는 그런 것들로 추천해주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인슐린 수치가 계속해서 낮고, 그 다음에 그분이 에너지 대사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분의 살은요,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몸이 좋아지는 거, 그분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좋아지게 만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TRME 대사가 끝나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기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TRME를 다시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드시면서 좋다는 걸 그분들이 느끼게 되면 이 중에서 한두 가지는 계속해서 어떤 정기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자들을 TRME 대상자들을, 또는 TRME를 나는 못하겠다, 한 달짜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한 달짜리 프로그램도 이거를 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또는 한 달짜리 프로그램 난 안 되겠다 그러면 쉐이크 플러스 이거라도 하시면서 그분 식단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분의 살이 빠질 거고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걸 느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분한테 원하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오늘 말하는 이 식단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만나는 대상자들한테 절대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아마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업을 계속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